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주목받았고 오늘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던 웰크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65950입니다. 코로나 대응 국면 초기부터 마스크주로 손꼽히던 주식이었죠. 며칠 전 마스크 관련주로 분류되는 레몬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요. 웰크론도 마스크 관련주이긴 한데 실제 실적은 어떨지 본질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매출액은 3천억대인데 17년에서 18년에 상승한 이후 19년에는 정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7년에서 18년에 상승한 것도 상승률이 5% 내외 수준으로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추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8년이 가장 높긴 했었는데요. 영업이익은 그나마 모두 흑자였던데 반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8년만 흑자일 뿐 모두 다 적자인데 2019년에 적자가 크게 심했습니다. 2020년 1분기의 숫자를 보더라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딱히 호전돼 보이는 숫자는 아니었는데요. 마스크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적을 보면 선뜻 투자하기 힘들게 보이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웰크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마스크 관련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집회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마스크주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붙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같은 마스크 주식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렇게 웰크론을 비롯해서 마스크주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웰크론의 본질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개요를 보게 되면 일단 계열사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웰크론이 지배기업으로 있지만 웰크론의 분야와 관련된 기업으로는 베트남에 있는 섬유 제품 제조업 회사와 헬스케어 회사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그 외에는 플랜트나 건설 관련해서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플랜트 외에 농업법인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배기업인 웰크론의 경우에는 기능성 극세사 섬유를 이용을 해서 침구를 비롯해서 생활용품이나 나노섬유를 활용하는 사업과 함께 방위산업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게 되면 마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긴 한데요. 사실 마스크 관련은 코로나 이후에 주목을 받았고 마스크 관련주로 편입된 웰크론의 주된 매출원은 마스크가 아니긴 했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게 되더라도 섬유산업으로 마스크나 침구류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2019년까지는 마스크가 주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진 것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2019년 기준으로 웰크론 기업 집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섬유산업과 함께 플랜트와 건설 부문입니다. 플랜트 건설 부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자산에서도 가장 크고 매출 규모도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플랜트 건설 부문에서 2,700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도 당기순 손실이 200억 넘게 발생하기도 했고 섬유산업에서도 1,000억 넘는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 손실이 60억 넘게 발생했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웰크론의 당기순 손실이 꾸준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매출의 구성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사업보고서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섬유 부분에도 좀 포함되어 있고 헬스케어 부분에도 조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로 판매하느냐 완성된 형태로 판매하느냐의 정도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19년까지는 마스크 매출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빼놓지 않고 각각의 부문에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이 같은 마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최근 보고서에서 보기로 하고 이 전체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건설의 매출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플랜트가 2018년까지는 가장 큰 매출이었지만 2019년에는 건설의 매출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률을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건설과 플랜트 부분의 경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매출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만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와중에 마스크가 포함된 섬유 부분이나 헬스케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좀 하고 있지만 19년 매출이 가장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 같은 세부 구성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웰크론의 세부적인 숫자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은 앞에서 본 것처럼 큰 상승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원가율 역시도 83% 내외에서 큰 변함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가율만 봤을 때 83% 내외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수준이 혹은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운 수준의 원가율입니다. 이에 대해 판관비를 보게 되면 18년 대비 19년에 판관비가 조금 늘었는데요. 하지만 세부 계정에서는 특별히 어떤 계정이 판관비 전체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고 광고 선전비나 대손상각비 등 다양한 계정이 조금씩 늘어나서 판관비의 상승에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줄어들었고 원가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던 데다가 판관비는 어쨌거나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2018년 영업이익 100억대에서
2019년 영업이익 28억대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크게 또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영업 외 활동 부문입니다. 금융 활동과 기타 활동 모두 다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두 가지를 모두 봤을 때 비용이 2018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타 비용을 보게 되면 2018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해 봤을 때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무려 100억 넘게 기록이 돼서 이 같은 비용이 기타 활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고요. 이렇게 늘어난 무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해서 사업보고서는 물론 외부 자료에서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는데요. 다만 웰크론 및 자회사의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크게 인식되어서 이 같은 영업권의 손상차손이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에는 기타 활동이 이익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금융활동도 보게 되면 2018년에는 이익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큰 금액으로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기타 비용과 다르게 금융비용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정이 아니라 세부 계정 대부분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자 비용은 물론이고 통화 옵션에 대한 거래 손실이나 평가 손실에 이어 전환권 대가 평가 손실도 크게 늘었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그러니까 아마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계정까지 대부분의 계정의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금융활동에서도 크게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죠. 투자를 주관한 재무 담당자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증과 걱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같은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자회사에 관한 손실도 꾸준하게 이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순 손실은 240억 수준의 단기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도록 하면요. 매출이 감소해서 그런지 유동자산은 18년 대비 19년 감소했는데요. 현금성 자산이나 매출 채권 등 다양한 계정에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비유동자산도 감소했는데요. 앞에서 영업권에 대한 손상 차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같은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그 외에도 19년에는 자회사 중 일부가 관계기업으로 변경되면서 유형자산에 변동이 생긴 것도 비유동자산의 감소를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산 총계는 줄어들었고요. 부채 역시도 보게 되면 부채 총계는 줄어들었는데 단기 차입금도 줄어들고 기타 유동부채, 사채 등 다양한 계정들의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채가 2천억 수준에서 1,650억 수준으로 낮아졌죠. 그리고 이어서 자본도 보게 되면 누적 적자로 인해서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었고요. 이와 함께 자본과 부채의 비율로 보게 되는 부채 비율이 꾸준하게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게 되면 연간 보고서로 봤을 때 웰크론의 숫자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마스크 이슈가 중요해진 2020년의 숫자들, 2020년의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섬유 관련 매출이 10% 이상의 점유율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반기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600억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건설 역시도 비중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 증가폭이 섬유에 비하자면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리고 플랜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것에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마스크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한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마스크가 매출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MB 필터, 그러니까 마스크를 위한 원자재 매출이 따로 빠져나왔는데요. 이 MB 필터의 매출 변화를 보게 되면 2020년 반기에 무려 56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연간 기록과 비교해 봤을 때 2018년 연간 기록을 이미 추월한 수준이고 2019년의 연간 기록 역시도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이는 수준입니다. 이 보고서의 기준이 6월 30일까지의 매출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기록하고 있는 8월의 중순의 시점에서 보자면 2019년의 매출 역시도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마스크 관련 매출이 분명히 웰크론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매출을 보게 되면 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절반이 되지 않는 그런 숫자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같이 전반적으로 다른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 매출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에서는 연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절반 수준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쨌거나 마스크가 웰크론의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다가 2020년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 자체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을 보게 되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스크 관련 매출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매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분기 기준의 매출에서도 누적 기준의 매출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부진한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품의 내수 매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배달 음식이나 마트 상품과 관련이 먼 웰크론의 매출은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실적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스크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분기 매출도 누적 매출도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원가율의 경우에는 81.5%와 82%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판관비의 경우에는 소폭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줄긴 했지만 원가율이 좀 더 낮아졌고 판관비 역시도 낮아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다행히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크게 훼손되지 않았고 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더욱더 올라간 수준을 기록했었는데요. 하지만 영업 외 활동에서 또다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기타 비용과 금융 비용 모두 다 각각의 수익보다 컸기 때문에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에 이미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반기에도 여전히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영업권 손상에 대한 부분과 함께 금융비용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 즉 가지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한 평가액이 낮아진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다가 법인세를 빼고 자회사의 손실 역시 발생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는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자 1억 7천만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년 동기와 대비해 봤을 때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의 매출이 지탱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도 보게 되면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줄어들었고 그 중에서도 매출 채권의 감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채에서도 보게 되면 유동부채가 크게 줄었는데 단기차입금은 물론 매입채무와 같은 계정이 크게 줄었고요. 다만 장기차입금은 늘었는데 이 같은 것을 추정해보면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장기차입금을 빌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부채 총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부채와 자본의 비율로 보게 되는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100% 수준의 안정적인 수치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까지의 웰크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최근 마스크로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크보다는 건설과 플랜트에 훨씬 중점을 두고 있었고 섬유라는 형태로 자체 브랜드의 이불과 침구류가 훨씬 더 마스크보다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마스크가 실제 매출에 기여하는 폭이 늘어났고요. 이 같은 것이 실적에 기여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스크 중심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영업 외 활동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영업 외 활동과 그 관리에 대한 기업의 역량을 의심해 보게 되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마스크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기업의 시그널이 많았는데요. 주가는 이 같은 것을 어떻게 반영하면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가를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 상반기에부터 반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크게 두 가지였는데 먼저 2019년에 잠정 실적이 2월 중순에 발표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 등이 주가 부양에 기여했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긴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뛰었다고 보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았고요. 이것보다 더욱 중요해 보이는 것은 바로 코로나, 그러니까 3월 이전의 기점으로 보자면 당시에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시기였죠. 그것이 1월부터 꾸준하게 웰크론의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흘러가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세력에게 제대로 휘둘리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렇게 웰크론의 주가를 길게 본 것은 이번에 조사할 때가 처음이었는데 시즌보다 먼저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강하게 코로나에 반응한 주식이 또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슈에서는 쉽게 그리고 가볍게 반응했는데 실제 좀 길게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특정 수준을 못 올라가고 꾸준하게 눌리는 형국이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스크 실적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실제 기업 전체 이익은 어쨌거나 적자에서 크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주가가 계속해서 눌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8.15 대유행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자극을 받아서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마스크 관련주인 레몬이라는 주식의 흐름을 보더라도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의 웰크론의 주가 흐름과 레몬의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같은 마스크 관련 주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8.15 대유행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주가가 1.5배 뛴 만큼 마스크의 매출도 그렇게나 뛰어서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 마스크 대란을 겪은 사람들은 이제 집에 마스크를 좀 쌓아두고 지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역시도 집에 여유분의 마스크가 있습니다. 아마 추가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초기의 마스크 대란과 료일제 마스크 구매처럼 마스크 관련해서 큰 이슈가 다시 나올 때 큰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웰크론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의 최고가가 지금 현재 수준의 주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데요. 시장의 돈은 돌고 돌기 마련이고 주가의 단기적 흐름은 논리적 배경과 무관하게 흐르기도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2월 21일에 주가에서처럼 만원 근처 혹은 살짝 밑까지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코로나가 중심이 되고 있는 요즘의 이슈에서 시장에 다른 이슈로 돈이 몰릴 종목이 없다면 돈은 돌고 돌 테니까 말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마스크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실적에서는 더욱더 심한 웰크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웰크론의 다른 실적 역시도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오늘 이 영상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오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